포트 포워딩 했고, 그걸로 푸티로 리눅스 서버에 원격 접속하는 것까지 했고요. 다시 가상머신 켜고, 왜냐면 이 가상머신이 꺼진 상태에서는 못하니까. 어쨌든 푸티로 접속을 한다는 거는 원격 접속이니까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열어놨지? 자, 완전히 킨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켜지기 전에 푸티 원격 접속은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지금 완전히 켜졌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자, 일단 컴퓨터가 켜지는 중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켜졌는데 이거 접속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랜카드 아직 안 켰어요. 랜카드 활성화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얘부터 if업 enp 0s3 확인하고요. 그래서 랜카드 먼저 켜야 되고요. 랜카드 켜니까 자동으로 됐죠? 그래서 리눅스 서버가 꺼졌다가 켜질 때 이 랜카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명령어를 아직 입력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껐다가 다시 켰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킨 거랑 같죠. 그랬을 때 랜카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 안 되고요. 그래서 활성화 작업을 하고 나서 활성화된 거 확인하고 잘 됐고요. 그럼 이제 푸티에서 만들어 놓은 거 루트로 접속하려고 실행했을 때 되고요. 잘 되고. 근데 지금 이거 한 거 뭐냐면 대전에서 이 푸티라는 걸로 리눅스 서버에 접속시키려고 작동하려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면 여기 IDC에 갔다 왔어요. 여기서 뭐 했냐면은 IDC에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서비스를 이 닭장같이 생긴 IDC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IDC의 위치는 분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여주는 컴퓨터를 보고 작업했다는 건 내가 분당에 갔다 왔다는 거죠. 분당 가서 인터넷 켰어요, 랜카드. 근데 내가 컴퓨터만 켜고 활성화 세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켜는 작업은 IDC 관리자, 근무자에게 연락해서 서버 컴퓨터 좀 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이 랜카드 비활성화 상태면 어차피 접속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무자에게 if업 이렇게 입력하면 되니까 활성화 해달라 라고 부탁했는데, 완전 컴맹이라서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이래요. 그러면 가야죠, 분당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서버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것 중에 랜카드 활성화 있어요. 이런 거 설치했고 서버 구축했고 또 그 서버에 서비스 올려놓고 작업 마치고 연결 가능하도록 포트 포워딩 해놓고 나오겠죠? 나올 때 랜카드가 활성화되도록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컴퓨터가 부팅될 때 자동으로 활성화하는 세팅을 안 하고 퇴근하면
꺼졌을 때 다시 가야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서버 컴퓨터가 켜져 있다는 가정하에 처음에 랜카드 활성화 시키고 푸티에서 접속해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접속 가능한 거 아니까 푸티에서 작업할 거예요. 그리고 푸티 로그인 안 한 채로 좀 오래 두면 이게 아마 인액티브로 돼요. 인액티브 상태. 연결이 끊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아까 말했던 대로 푸티를 껐다 다시 키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아이콘 눌러서 리스타트 세션 누르고 로그인 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시작하고요. 뭐 접속 조건이나 포트 바뀐 거 없으면 상태 그대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우선 랜카드 활성화 건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일은 없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있어요. 지금 원격 이거 내리고 이거 원격 접속한 상태죠. 푸티를 사용해서 리눅스 서버 컴퓨터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연결된 상태인데 여기서 가상머신 끄는 게 가능할까요? 그쵸? 원격으로 컴퓨터를 종료시키거나 재부팅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푸티로 안 된다면 서버에 문제가 생겼으니 재부팅 해야 되는데 그때 IDC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원격으로도 재부팅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가상 컴퓨터 끌 때 썼던 건데 이거 shutdown now 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격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이거 꺼버리는 거니까. 이거 껐으면 켜야 되죠. 근데 끈 순간 원격은 풀리겠죠. 그러면 대전에서 분당까지 가야 되고 보통은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재부팅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말고 리부트 now를 씁니다. 리부트 now. 이것도 잠깐 명령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hutdown now. 리부트 now. 컴퓨터 종료, 컴퓨터 재시작. 이 윈도우에서 여기 이거 버튼 누르면 이게 아마 다시 시작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거 리부트 나우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버추얼박스에서 리부트 나우 하면은 매끄럽지 않아서 셧다운 나우로 할 겁니다. 수업에서는 뭐 분당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셧다운 나우로 테스트 할 거고 실제로 운영 중인 서버라면 이 셧다운 있죠?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서버 컴퓨터는 함부로 끄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서버 컴퓨터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 엔터 치는 순간 잠깐만요. 잠깐 끄는 중이라고 나오는데 연결이 끊어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셧다운까지만 입력했네요. 셧다운 나우까지 입력해야죠. 엔터 치는 순간 이렇게 끊어집니다. 가상 컴퓨터 꺼진 거 보이시죠? 확인 눌러보면 다시 인액티브로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가상 컴퓨터 켜고요. 켜질 때까지 기다리고
일단 루트로 로그인 하고요. 당연히 랜카드는 비활성화된 상태죠. 일단은 그러면 켜야 되니까 자, 이 작업까지 맞춰야 푸티로 작업이 가능하죠. 일단은 리스타트 세션. 자, 로그인 해줄 거예요. 이것도 원격으로 접속했습니다. 서버 컴퓨터가 재시작됐을 때 랜카드가 자동으로 활성화 상태가 안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진짜로 세팅할 거예요. 이걸 하려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일단 컴퓨터 부팅 시 자동으로 랜카드 활성화되도록 설정할 건데 하려는 게 이거죠. 랜카드의 이름이 ENT0S3. 랜카드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IPADDAR로 검색하면 됩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랜카드 이름이 EMP0S3인데 이거 자동으로 활성화되게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설정을 어디에 해서 저장하고 있겠죠? 이런 내용, 설정된 내용을 저장한 곳이 있겠죠. 우리도 이 버추얼박스에서 설정 누르고 세팅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하려면 설정 파일이 컴퓨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실제로 있고요.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뭔가 실행할 때 설정 파일을 읽어야 지금까지 한 설정이 세팅된 채로 실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요. 단지 윈도우에서는 시각적인 UI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지 UI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어딘가에 설정 파일이 있고요. 설정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건들 설정 파일의 위치랑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찾아야 돼요. 뭐로 찾아야 될까요?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파일 하나하나 뒤져보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니까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검색해서 찾아봐야죠. 그래서 파일 검색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게 웹에서 하는 검색이 아니라 어떤 이런 파일이 있죠? 이런 파일을 검색해서 찾아야 돼요. 그럼 윈도우 키 누르면은 윈도우 키 누르고 이러면 검색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 검색하려는 파일의 이름을 쓰면은 보여주죠. 우리 푸티도 PU만 입력해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검색해야 되는데 그때 배웠던 그럴 때 쓰는 검색 기능 fgrep 기억나시죠? 근데 솔직히 fgrep은 한계가 있어요. 파일을 리스트에서 찾으려면 해당 파일 리스트를 조회해야죠. 파일마다. 현재 내가 위치한 폴더에서 ls, fgrep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폴더 안에서만 찾아주죠. 근데 시스템 파일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럴 여유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쓸 겁니다. 모든 파일 중에서 내가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파일을 찾아주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이런 명령어. 근데 이것도 처음 한두 번만 해도 알게 되고요. 다루다 보면 환경 설정은 어디에 있는지 뻔해서 안 찾아봐도 될 겁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이런 설정 파일이 있다는 거 그것도 몰랐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찾을 때 쓰는 명령어가 뭐냐? locate입니다. locate. 얘는
그냥은 못 써요. 설치가 필요해요. 쓰기 위해서 설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서버 연결됐고요. 이 안에서 뭔가를 설치할 때 써야 되는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귀찮죠? 좀 하나 하는데 빌드업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 명령어에 RP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명령어예요. 이건 뭐냐면 RPM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UM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게 패키지를 내려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RPM 먼저 보자면 A 패키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A라는 패키지 A 설치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 A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얘는 B 패키지 먼저 패키지 B 먼저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A를 설치해야 됩니다. RPM은 A 설치하는데 A 쓰려고 하는데 B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여러 단계로 꼬여 있으면 뭐 쓰려는 거에 필요하거나 뭐 연관된 것부터 전부 다 받아놔야 돼요. 파일 하나하나 만들고 뭐 폴더 만들고 들어가서 폴더 만들고 또 들어가서 반복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불편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고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UM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얘는 뭐냐면 같은 경우라면은 바로 그냥 그것만 설치할 수 있어요. 알아서 설치할 때 필요한 내용을 그냥 내려받아요. 내가 명령어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 폴더 디렉토리 여러 개 만드는 거 있죠. 한 번에 P 옵션 같은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려는 거에 필요한 좀 부가적인 내용을 알아서 다 해주는 게 UM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사용할 명령어는 UM이고 사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RPM은 몰라도 돼요. UM이라는 것도 내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UM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 중인 CentOS 있죠? CentOS는 얘가 있어요.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같은 다른 배포판은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레드햇 계열은 안 그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인스톨 프로그램명 자, 쓰고 인스톨 쓰고 내가 다운로드 하려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게 명령어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따로 해야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트를 쓰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로케이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mlocate예요. mlocate. 그러면 이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고요. 푸티 가시고 자, 붙여넣기 Shift 인서트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막 설치해요. 설치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already installed nothing to do 이미 있어서 할 게 없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 있는 건데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본 것 뿐이고요. 이것도 그러면 명령어를 일단 정리를 해보죠. locate 검색어 이거는
모든 파일 중에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파일 목록 출력, 이 정도로. 그러면 진짜로 해보죠. locate enp 0s3. 자, 그러면 뭔가 나오죠. 첫 번째 줄에 etc 뭐 var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sysconfig network script if cfg emp 0s3 이런 거. 결과적으로 파일은 이런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결과 보고 한번 유추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 파일은 뭘까요? 뭐가 설정 파일일까요? 이거예요. 답을 알려드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통 설정 파일은 etc 여기 안에 있어요. 얘는 시스템 컨피그 라는 뜻이에요.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설정. 그 안에 네트워크 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if, cfg, emp 0s3 실제로 다뤄야 할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f 뭔지 아시겠죠?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랭카드 비활성화 할 때 if업, if다운 할 때 그때 if예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캣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캣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위치한 곳이 홈 디렉토리죠. 근데 왜 루트라고 나왔지? 홈에 있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홈에 있어요. 그러면 현 위치에서 여기로 한 번에 갈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고 하는 곳은 루트부터 시작이죠. 슬래시 하나니까. 그러면 절대 경로를 배웠으니까 그걸 쓰면 되겠죠. cat etc ifcfg 이렇게. 엔터 치면 해당 파일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locate라는 명령어를 쓴 이유는 모든 파일 중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검색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파일 구조에 상관없이 빨라요.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언급할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emp 0s3 이렇게 locate 했는데 안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update db 이거 입력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locate emp 0s3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locate 기능은 이 폴더의 구조를 이렇게 하나의 지도로 그려놓습니다. mlocate가 지도 한 장에 모든 파일과 폴더 이런 걸 정리해놔요. 그리고서 locate로 검색을 하면 여기서 뭐 이런 거 빼와서 보여주고,
그래서 빠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업데이트 db라는 명령어가 지도를 최신화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대로 안 나온다. 업데이트 db 한번 하세요. 이것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db 얘는 폴더 파일 구조 정보 최신화. 자, 안되면 업데이트 db 한번 입력하고 진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면 다시 설정 파일을 읽은 거죠. 파일 중에서 재부팅 됐을 때 랜카드가 활성화되는 옵션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찾으세요. 이게 파일이니까. 네? 네, 온부트예요. 온부트. 자, 온부트에 있는 노를 yes로 바꿔주면 됩니다. yes로. 그래서 그러면 문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BIM을 이용할 겁니다. gc sysconfig network script ifcfg emp 0s3. 자, 편집기로 들어왔습니다. 편집기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온부트에 있는 노를 yes로 바꾸려면 여기서 백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하면 안 되죠. 끼워넣기 모드로 이 상태에서 yes로 바꿔야 돼요. 입력했으면 ESC 누르고 콜론 WQ 느낌표 저장 후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려고 BIM을 배웠어요. 저장하고 나가기까지 했으면 이제 설정 파일 수정됐죠. 수정했으니까 확인해보기 전에 이게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설정 파일 수정하고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랜카드 켜질까요? 네, 켜집니다. 서버가 껐다 켜졌으니까. 되긴 하는데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구조는 비슷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실행 중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을 바꿨죠. 그리고 저장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은 바뀐 설정을 이해하고 너 이거 바뀌었구나 하면서 바로 적용될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설정 파일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 설정을 적용할 때 프로그램을 껐다 켜야 돼요. 수정한 내용은 랜카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우리도 랜카드를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설정 적용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셧다운 나우 이거 해버리면 컴퓨터가 꺼지죠? 랜카드 죽겠죠? 재부팅하면 껐다 킨게 되니까 통하긴 합니다. 근데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쓸 거예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라는 거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재시작하려는 거예요. 랜카드는 네트워크 관련 내용이니까 랜카드만 껐다 켤 거다 라는 겁니다. 이걸 엔터 친다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나오진 않고요. 대신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스테이터스 상태죠. 상태인데 상태를 부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상태를. 현재 내 시스템에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이세요? 랜카드 이름 인터페이스 활성화 중입니다. 나오는 거. 그래서 랜카드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는 원격 접속 안 되니까 제대로 껐다가 리스타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해야 사실상 바꾼 설정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컴퓨터까지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고 켜지는 거 끝까지 잘 확인했고요. 스티로 이제 접속하면 되는데 리스타트 했을 때 만약에 잘 되면 랜카드 설정 적용된 거 알게 되겠죠? 잘 됐습니다. 문제없이 잘 돼요. IP ADDR 해도 나오고요. 이것도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계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 건데 계정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만드는 거 하기로 했죠. 계정을 만들 건데 우리 리눅스 서버의 계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루트 있죠? 루트. 이거는 계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존재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기 위해서 리눅스 설치할 때 패스워드 설정도 했죠. 그러면 루트는 원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진짜로 사용할 계정을 하나 만들 건데 새 계정으로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OS는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사용할 계정 그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add user 또는 user add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같은 결과 나와요. 저는 유저 애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드 유저로 해보실 분들은 해봐도 돼요. 네, 유저 애드. 근데 뭐가 막 나오죠. 이거는 도움말을 알려준 거고 어떤 계정으로 만들지 안 정해서 유저 애드 뒤에 여기 하나 내가 보여준 거 여기서 하나 골라서 결정해야 돼 라는 겁니다. 애드 유저도 마찬가지고요. 둘 중에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저 애드로 할 거예요. 이거 입력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할 계정의 이름 코리아 IT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걸로 통일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 치면 별말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거 계정 생성된 건가요? 네, 된 겁니다. 만들어진 거고 설정을 안 했을 뿐이에요. 패스워드 설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려면 뭔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일단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패스워드 설정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계정의 패스워드를 설정할지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요. 근데 비밀번호 생성하기 전에 진짜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있죠? CD에 폼 입력하고 들어왔고요. 그러고 나서 리스팅 했더니 만든 계정의 이름이 있죠. 만들어진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만든 계정으로 접속한다면 물결로 나올 때 그 물결은 만든 계정의 폴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패스워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패스워드 입력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계정에서 설정할 건지 써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려고 나오는 비밀번호 있죠? 그래서 이것도 루트 비밀번호랑 동일하게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코리아 12313이에요. 자, 모든 인증 토큰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라고 나오면 계정의 패스워드까지 세팅 완료한 겁니다. 근데 계정 만들긴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왜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루트로 하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이유는 루트 계정으로 작업 지금까지는 계속 이랬죠. 근데 끄는 걸 깜빡했어요. 이 푸티를 끄는 거 깜빡했고 그러면 누군가 내 자리에 와서 내가 작업한 뭐 서버나 이런 거 전부 다 날려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트는 모든 시스템 파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면 시스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스냅샷 찍었죠. 최초 상태. 근데 루트 계정이 아니라 작업용 계정 이용한다. 작업용 계정. 지금 이거 생성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시스템 파일은 못 지워요. 서버를 날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시스템 파일에 권한이 없어서 못 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파일에 대한 권한은 루트만 있고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새로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가면 이 권한에 대한 처리도 해줘야 돼요. 특정 파일을 어떤 계정은 고칠 수 있고 어떤 건 못 고치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다 해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거 뭐 지우거나 변경되면 위험한 파일 이런 건 아무거나 못 건드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 근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루트 계정은 맨 처음에 만들고 시스템 설정하고 나서 나머지 실제 작업은 작업용 계정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용 계정 있죠? 작업용 계정을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 계정이라고 합니다. 루트는 루트고 마스터 계정은 실제로 작업할 때 쓰는 계정이에요. 루트랑 동급의 권한은 아니지만 바로 밑에 있는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게 사용합니다. 마스터 계정 하나 만들었어요.